5월 10일 금요일 23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.5%로 발표가 됐습니다. 예측치인 3.2%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 3.5%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사실 이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별이 두 개인 걸로 보아서도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CPI나 실업률 같이 그런 지표들보다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. 하지만 최근 시장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의 상당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측치보다 상당한 괴리가 있게 발생이 되면 이 지표를 모멘텀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.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,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보통 시장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,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발표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반등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지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상승을 할 경우 바이로 대응하기는 안 좋은 방법이고, 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도 셀로 진입하기가 수월치가 않은 상황입니다. 가장 좋은 포인트는 사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반등할 경우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장에 안 좋은 지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상승을 지속할 어떤 강한 수급적인 것도 있을 테고, 그 지표 외에 다른 재료들도 있을 겁니다. 강한 힘이 있는지, 그리고 안 좋게 나온 그 지표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인지, 아니면 안 좋게 나온 그 지표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으로 안 좋게 나온 것인지,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. 이 시간이 지금 8시 50분으로 나온 건 미국 시간이고요. 8시 50분에 2시간에 더해서 이때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. 시장에 보시면은 11시 발표인 그 오후 11시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50분쯤부터는 지표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지표가 발생되면서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. 큰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럼 이 차트에서 키포인트는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와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입니다. 반등을 하는 경우. 저는 이런 거를 교통사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차에 딱 치여서 쓰러졌을 경우 이 사람이 상당한 그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경우죠.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, 이때 들어오는 매수세는 그 정도 그 지표가 영향을 미칠 지표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지표, 안 좋은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반등이 나올 경우 당연히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. 즉, 이 경우에 매매 결정할 포인트는 현 시장이 이 당시 지표 발생할 당시에 상승 지속할 강한 힘이 있었는가?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. 다른 강하게 오를 만한 다른 재료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. 지표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? 물론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3.2였던 예상치가 3.5로 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줄여버리는,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. 당연히 지표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지표가 나왔다고 봅니다.
3.2에서 3.5로 지표가 나온 것이요. 이렇게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반등을 할 경우, 이때는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. 진입은 일단 100계약을 했고요. 반등할 때 계속 50계약, 50계약 해서 총 200계약을 진입을 했습니다. 진입 단가를 보시면은 체결가가 뭐 18307, 18310, 18306 뭐 이렇게 됐는데 평균가는 183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. 200계약 매매했고요.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27만 불 정도 수익입니다. 18,307이면은 요 라인이 18,310이니까 요 정도 단에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정도.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하고 쭉 빠집니다. 또 반등을 하고 쭉 빠지고, 반등을 하고 쭉 빠지고, 또 반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, 이 3.5라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숏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시장이 받아들여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, 진짜 이 지표가 저만 이게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표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이때 했을 경우 여기 그 최고점에 그 손절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고, 지표가 발생되면서 그 발생된 음봉의 최고점 한 이 정도 18,330 정도의 손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여서 손절을 하게 될 경우는 이 정도 손실로 막아 놓으시고, 수익이 발생될 경우는 밑으로 열어 놓는 것이죠. 손절이 올 때까지는 청산을 하지 않으니까요. 이런 식의 그 매매법이 이런 지표가 발생됐을 때 잠깐 그 교통사고 현상이 발생되면서 반등하는 시장의 최적의 매매 방법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